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환세퍼의 요리교실입니다. 요즘 길가에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이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은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6월 1일 선거가 끝나도 누가 당선됐는 줄도 모릅니다. 자, 비례 포함해서 3,860명의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는데요. 자기 지역의 출마자, 당선자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비례 빼고 광역에만 824명을 뽑는데 1,543명이 등장을 했고, 기초는 2,926명을 뽑는데 4,445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뽑히는데 과연 이렇게 3,860명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는가? 이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이 비용 얼마나 될 것인가? 다 유급자들이죠. 이들을 이렇게 정부가 선거 치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선거 비용이나 그리고 또 이들의 각종 의정활동 비용을 조달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불혹화에 불과해서 오히려 국가의 지방자치 재정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마자만 하더라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2,967명이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 2,918명, 정의당 등 좌파 4개 정당에서 231명이 출마했습니다. 출마자도 많지요. 광역단체장 17명을 뽑는데 55명이 나왔었고 기초단체장 226명을 뽑는데 580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3.2대 1, 기초는 2.6대 1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을 17명 뽑는데 61명이 나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경쟁률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광역 기초 교육감의 출마자만 해도 696명입니다. 이번 이 지방선거의 전체의 경쟁률은 1.8대 1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선거를 계속할 것인가?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과거에 공무원이 각 단체장을 맡고 지방의회가 없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없이 공무원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을 맡고 또 광역단체장을 맡고 또 교육감을 할 때보다 더 좋아졌느냐. 공무원도 물론 부패하기도 하고 또 천편일률적으로 이 과감한 이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교육감 선거는 투표로 뽑으면서부터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라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저는 교육감 선거야말로 진보도 보수도 아닌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고 정치 색채를 교육행정에 밀어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만 해도요.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준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들의 자질부터 의심하고 있고요. 이들이 지역의 예산을 배분하고 더 나아가서요. 또 그 지역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서 과연 투명하게 하는가? 맨날 그 연수가고 해외로요. 그리고 또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또 이들 때문에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이 방해를 받는 일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역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이렇게 유착되어 특정 정당의 지역 특화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지고 오늘 보면 서울의 한 구청장이 서울의 한 경찰서에 1억을 이 밥값으로 줬다. 그런 논란이 벌어져서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 하고 한국이 지금 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거의 접어들어가고 있다 해서 지방자치도 한국이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자, 선진국도 지방자치에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한국적인 선거의 특성을 거치면서 완전히 부정적인 폐해들이 극명화되고 있다면 이제 한 25년 시행을 했으면 지방자치를 보완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요. 지방의회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선출할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지방의회 의원 자격시험을 봐서 그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그냥 지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거를 해야 된다면 지방의회 출마 자격시험, 광역기초단체장 출마 자격시험을 보고 그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1차적으로 출마 자격을 주고 2차적으로 또 정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산이나 정가,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걸러는 그래서 1차로는 기본적으로 소양을 보고 2차로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무지하고 그야말로 기본적인 도덕성이 애초부터 결여된 사람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절대로 중간에 다 국회의원 선거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지 못하도록 해서 만약에 그만둘 때는 그것 때문에 선거를 하는 비용을 자기에게 모두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유권자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런저런 사유로 자신의 비리 때문에 임기를 4년을 못 채우게 된 사람은 다시 보궐선거를 하는 비용을 전부 본인에게 부과해야 된다. 지난번에 오거돈처럼 성추행으로 안희정도 그렇고요. 또 박은순도 그건 자신에게 다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석연찮은 이유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국회의원을 해먹다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에 나간다고 그만두거나 이런 것 전부 다 비용을 본인에게 부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폐해 이대로 뒀다가는요 그야말로 지방자치제 자체가 그리고 교육자치 자체가 한국의 그야말로 미래를 갉아먹는 송충이 같은 역할로 이렇게 변질될 겁니다. 특히 교육 예산을 20.78%를 지방 예산과 연계시켜서 만든 저 법부터 없애야 됩니다. 학생은 갈수록 줄어들고요. 그런데 선생은 줄어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육 예산은 갈수록 눈더미처럼 늘어나서 학교가 마치 호텔 같고 돈이 남아돕니다. 교육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게 이 교육감들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저 많은 돈을 써먹는 맛에 전부 교육감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감 선거를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바로잡는 일들이 나와야죠.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백수, 양아치, 술집 주인, 지역의 조포, 지역 토가, 건설업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은 지방자치에서 배제시켜야 될 1호죠. 지방자치단체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왜 이해상충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를 아예 폐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 유지해야 된다면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시험을 치고 도덕적으로 검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가요.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형태가
한국의 지방자치, 교육자치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다 없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쓰레기 집합소냐? 다 청소하자!